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슬슬 김장철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의 주 재료죠.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김장에 사용될 배추, 무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가량을 선제적으로 수매 비축한 후에 향후 수급 여건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농협도 계약 재배 배추 4만 4천 톤을 활용해서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농식품부는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제주 겨울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배추와 무 물량이 워낙 부족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김장을 하지 않고 시판 제품을 사 먹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우리 농산물로 직접 김장 담가 먹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는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 먹기란 슬로건 아래 김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서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및 김장 나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서 이 만포기의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김장이 많이 줄어든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또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김장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가족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 입맛에 맞는 맛있는 김장김치 담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락동 365에서 주목할 농산물은요. 고추와 무화과 그리고 당근입니다. 11월의 첫날이자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장 채소 위주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625톤, 과일과채 732톤, 일반 채소 4,979톤 반입됐습니다. 총 7,33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403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네, 반입 물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일반 채소 4,979톤, 총 7,337톤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더 준 상황이죠. 한 403톤 더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추 630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504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2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특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404원, 최고가 1,700원, 최저가는 만원입니다. 네, 어제 1,596원이었던 시세 오늘 하락 흐름을 보였네요. 등락가 보시면 192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28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13,000원으로 이달 중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나타냈고 지금 30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세입니다. 오늘 가격 1,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9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영양군이 가장 높네요. 8,129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456.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49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더 줄었네요. 33.69톤 줄었습니다. 무 20kg 특품 기준 평균가 2255원입니다. 최고가 27,700원, 최저가는 19,900원에 낙찰됐고요. 자, 오늘 평균가 2255원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811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월 30일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23,600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가격은 다시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2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홍천군이 23,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고창군이 가장 높습니다. 17,78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가십니다. 60.3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47.22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16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청갈 2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493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34,237원, 오늘은 21,493원이 되겠습니다. 네, 12,74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는 그래프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가격이 39,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2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5,200원이고요. 평균가는 16,75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팝니다. 333.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36.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2.6톤 정도 준 상황입니다. 쪽파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26,916원입니다. 최고가 31,0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35,500원이었던 시세 오늘 26,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3,58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최고가입니다. 10월 26일 47,000원이었습니다.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래프 아래로 향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1,000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봐야겠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까요? 예산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3,000원에 낙찰됐고 평균가는 보령시가 가장 높네요. 23,27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고추입니다.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 12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어제는 137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풋고추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69,986원입니다. 최고가 72,000원, 최저가는 68,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6750원,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랐네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9,236원 오르면서 평균가 69,98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10월 28일 가격 76,000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가격은 좀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7만 원 아래 68,000원까지 또 시세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올라주면서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7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좀 정반대로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된 건 맞는데요. 보시면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지난해 좀 상승 흐름, 그 이후엔 하락 흐름, 상승 흐름 이렇게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지난해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죠. 69,986원이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풋고추 전북 고창군이 35,551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인제군은 14,756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양구군 22,110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고창군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73,000원. 평균가는 진주시가 높습니다. 42,73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청양고추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57,117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5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 52,000원대 시세가 오늘 57,000원대까지 올랐죠. 5,076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보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30일 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3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6만 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맘때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가 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10월 14일부터 25일 전까지만 해도 시세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지난해 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도 25일 기점으로 올해 상승하는 흐름 더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청양고추 경남 진주시가 54,681원에 거래됐고요. 광주광역시 55,831원입니다. 광주 남구는 53,540원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진주시 최고가 중에서 63,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평균가는 광주광역시가 높네요. 55,83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고추도 보죠. 10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74,163원, 최고가 78,500원, 최저가는 68,000원입니다. 자, 어제 74,448원이었는데요. 올랐네요. 3,715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죠. 28일부터 29일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다가 30일 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30일 말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는 가격입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10월 3일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높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홍고추 광주 남구가 53,302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평창군 21,150원을 기록했고요. 광주 광역시 48,49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79,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나주시가 높네요. 55,24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한쪽에선 계속 경매가 펼쳐지면서 북적북적한 가락동의 모습을 지금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주인공이 홍고추 소식입니다. 코앞에 김장을 앞두고요. 사실 양념 채소들의 반입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생강, 마늘과 더불어서 홍고추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경매사님과 좀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고추리 경매가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경매사님 저 키 많이 크지 않았어요? 예, 많이 크셨네요. 네, 경매사님 키가 몇이죠? 제가 87입니다. 예. 87이죠. 근데 저랑 비슷하잖아요. 예. 예, 제가 많이 컸어요. 가락동 하면서. 아니, 그나저나 정말 이제 김장을 이제 앞두고 예. 예, 준비 중에 우리 주부님도 많이 계실 텐데 주부님들뿐만이 아니라요, 경매사님. 사실 이제 농민들도 좀 바짝 좀 긴장할 시즌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죠. 지금 평년 대비 지금 날씨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작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붉은 고추, 홍고추 하면은 다 비슷한 고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홍고추가 품종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소비자들이 알고 계신 홍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춧가루용 홍고추, 이제 건초용 홍고추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건초용 홍고추 같은 경우는 뭐 8, 9월에 시즌이 끝납니다. 그 왜 8, 9월에 시즌이 있냐면은 그때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8, 9월은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그때 홍고추를 말리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 9월 정도에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고 지금 가락시장에 경매 단가로 표출되고 있는 홍고추 같은 경우는 시판용 홍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업체에 가보면은 뭐 300g, 400g씩 소포장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홍고추들이 지금 가락시장에 표출되고 있는 시대의 홍고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물초라고 불리죠. 좀 높게 보여서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제 갈아가지고 예. 우리 물김치를 김치에 쓰이는 거고 예. 경매사님 짚어주신 이제 그 건초 품종이 달라요. 지금 요 그러죠. 홍고추하고는 그 이제 고춧가루용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건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김장 이제 앞두고서 야 지금 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지금 전해 들었거든요. 홍고추 경매 분위기 지금 되게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산지 작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입하되는 물건들이 바로바로 이제 경매와 동시에 바로바로 소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모든 과철들이 지금 다들 뭐 전년 대비 반입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철류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매우 원활한 상황입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지금 뭐 김장철 앞두고 홍고추 아주 좋은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자, 사실요 이 고추 이제 순위를 따지고 보면은 가장 가락동에 많이 반입되는 게 이제 청양고추였고요. 또 홍고추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막둥이에요? 예, 막둥입니다. 예. 예, 반입량은 저조하지만은 뭐 시세는 엄청 높은 상황이죠. 전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같은 경우는 10kg에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0kg 상품 기준 평균적으로 한 7만 원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입량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식탁에서 꼭 필요한 이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오늘 반입량 콕 한번 짚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가락시장 반입이 약 8톤 정도 반입되어 있습니다. 이 8톤 정도의 반입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2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 시세 같은 경우는 상품 기준 평균적으로 한 7만 원대 형성되는 상황으로 전년 대비 한 절반 정도 저렴한 상황이지만은 그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홍고추 10kg 상품이 10만 원대라는 단가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뭐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오늘 시세가 10kg 기준에서 한 8만 원이요? 7만 원. 7만 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이 시세는요 지난주보다 좀 높은 시세잖아요. 예, 지난주 대비 지금 김장 수요 영향으로 인해서 뭐 홍고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대비 10,000원에서 2만 원대 좀 상승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우리 막둥이 홍고추가 이제 뭐 인기를 얻고 있어요. 시세가 지금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10,000원 이상 지금 훌쩍 지금 높은 경락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고추는 그럼 주로 어떤 지역들에서 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 강원도 평창 지역의 저장 홍고추가 이제 출하되고 있으며 지금 현 시점에 홍고추의 주산지가 전라도 나주시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인데 지금 뭐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들이 싹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가락동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나주. 예, 나주시 홍고추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교매사님 지금 현재 이제 가락동을 반입된 홍고추가 이제 주로 이제 평창과 나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주가 가장 고단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어요. 예, 예. 어떤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네. 예, 평창 상품들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 들어간 상품들입니다. 저장 들어간 상품들이다 보니까 경도면이라든가 신선도면에서 지금 햇고추로 출하되고 있는 나주 지역 상품들보다 조금 상품성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평창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상황이고 나주 같은 경우는 가락동 시세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 해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평창은 지금 아직 저장인 상황이니까 산지 작황 상태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올해 좀 고추 태풍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예, 뭐 고추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품목들이 지금 태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작황 상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평균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네.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이제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홍고추 역시도요. 지금 현재 견매사님 이제 품질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워낙 뭐 시세가 뒷받쳐주고 있다고 하니까 품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지금 안 좋은 홍고추 산지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상품들의 홍고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고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뭐 짙은 선홍색에 제일 중요한 게 경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눈으로 먹지 않습니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먹기 때문에 경도라든가 꼭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수해야 됩니다. 예. 네. 시세를 잘 받는 홍고추가 딱 보면 특징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한눈 딱 보면 뭘 보면 알아요? 지금 네. 가락시장에서 상위권 시대에 형성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샘플 경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별입니다. 선별. 상품이 박스 아랫 부분하고 상단 부분하고 균일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도매인들이 홍고추 10kg짜리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다들 소분 작업을 하시거든요. 소분 작업하면은 그 속 내용물까지의 상태까지 다 파악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속까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경매사님, 우리 사실 이제 우리는 뭐 홍고추의 재시세를 위해서 경매사님이 열심히 가락동에서 경매를 해주고 계시지만은 산지에선 지금 사실 김장철 앞두고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세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많이도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죠. 어떤 말씀 전해주시면은 시세를 좀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김장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홍고추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뭐 앞으로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울 인근 지역에 김장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홍초를 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적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상품 작업하는데 적정 시점이 되면 무조건 작업을 해서 출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홍고추가 좀 안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김장 시즌이 돼도 안 좋은 상품들은 시세가 여유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시에 선별 수확하셔가지고 출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마디로요, 출하 시기 늦추지 마세요. 예, 나오는 대로 좋은 품질 위주로 바로바로 가락동으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지금 홍고추 인기 아주 좋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 청양고추랑 다르게 홍고추는 안 매워요, 그렇죠? 가끔 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맵나 안 맵나 한번 봐봐요. 예. 왜 안 매워요? 하나 더 해보세요. 매워요? 안 맵습니다. 눈물이 왜 나요? 네. 지금 홍고추는 아우 매워.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고추 딱 보시는 것처럼 좋은 품질의 홍고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 역시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뭐 10,000원 이상 좀 높은 경락가니까요. 이 시점에서 항상 좋은 고추 위주로 가락동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고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눈이 하늘을 향한 게 꽤나 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요, 올해 배추와 무 공급량이 좀 줄어서 수급 안정 대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양념 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추와 마늘이 평년 수준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 또한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은 정말 부족해도 많아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고추인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이 건고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생산량의 흐름은 어떤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그 건고추 생산량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도매 시장에 얼만큼 반입되는지 반입 물량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한 2,300톤에서 2015년도에 2,900톤까지 올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톤대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랐다 들어갔다 이런 등락을 매년 반복하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년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나 생산량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그 김장철의 한두 달 전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 또한 이제 그 해당 연도의 작황에 따라서 변화폭이 좀 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과 2018년만 비교해봐도 지금 1,000톤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생산량 변화가 정말 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고추 연간 소비 패턴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가게 소비에서는 이제 건고추는 이제 고춧가루용으로 소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과 11월에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은 뭐 최근에 김장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매년 동일한 어떤 형태로 소비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맘때가 좀 건고추 소비량이 급증하는 만큼 출하 전략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매자들은 건고추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건고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구당 평균 구입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35,000원 수준입니다. 이 35,000원 중에 51.5%가 산지 직거래로 거래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한 10% 정도가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품목과 다르게 농가 직거래가 좀 크게 발생되는 어떤 품목이다. 이런 품목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구 특성에 따라서도 건고추 소비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통적인 식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연령대가 높은 쪽에서 소비가 많이 네.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을 보더라도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900원 수준인데 60대 이상일 경우에 69,000원. 그러니까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런 큰 폭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이제 김장을 안 하고 김치를 사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보통 김장이란 문화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김장을 하거나 아니면 네. 부모님이 김장을 해서 주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고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11월 건고추의 산지 가격부터 수입 동향 등 다방면으로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관측본부에서 건고추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건고추의 11월 산지 및 도매 가격부터 좀 짚어볼까요?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이제 전월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되고 있고요. 이 도매 가격은 600g당 8,400원 내외, 산지 가격은 600g당 6,1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10월보다는 낮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네요. 자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하셨는데 생산량은 어떨지 좀 자세히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산 건고추 재배 면적이 이제 지속된 건고추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10% 증가하였고 생육 상황도 양호한 편이라 생산량은 전년보다 8에서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생육 초기 토마토 반점 유조 바이러스 등 같은 바이러스가 발병하였고 또 수확기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탄저병 등 병해가 확산되거나 일부 농가에서 침수 및 낙과 피해가 발생하여 평년보다는 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철저한 방제 작업으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고추류는 특히 수입이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11월은 김장으로 건고추 소비가 많은 달인데 민간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11월은 이제 건고추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국내 가격이 높아서 수입량이 많았던 전년보다는 좀 적은 한 1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도 높고 수입량도 많아서 걱정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건고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 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10월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매 비축 물량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건고추 정부 비축 동향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이제 건고추 수급 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750톤이 이제 수매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270톤이 수매되어서 정부 비축 물량은 2,898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추가 수매에 대한 이제 건의도 있습니다만 추가 수매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자 자체와 정부에서 이제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11월의 시작을 맞이해서 이번 달 건고추 전망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고추 소비가 지금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맘때 생산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고추 같은 경우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 고추 관련된 품목들이 이제 작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크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례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추에 탄저병이 발생되고 장마가 심해서 네. 생산량이 하락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고요. 불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해다 보니까 네. 그 해에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정보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출하 시점에서 시장의 반입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출하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작황이 양호해서요. 지금 반입 물량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시황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출하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채소 건고추에 대해서 소비와 동향 패턴 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94.1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0.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49,28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 4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7,000원대였는데 오늘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5만 원 가까운 시세가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11,79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나 올해나 지금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14일에 반짝 올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이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은 모두 지난해 기간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49,28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연기군 28,93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이천시는 37,14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남 나주시는 24,954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7,500원, 평균가 37,14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201.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86.2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6,985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39,000원대, 오늘은 36,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17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10월 3일부터 지금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17일 이후에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던 구간이 있었고 또 21일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36,985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청송군 24,990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상주시는 25,966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25,752원에 낙찰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만 원에 거래됐고요. 상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5,96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47.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8.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1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어제는 18,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1,48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10월 3일 같은 경우 지금 올해가 더 높은 모습 보였는데 그 이후로 좀 급하락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기점으로 지난해 가격 급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2158원으로 올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6,668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8,080원, 전남 고흥군은 16,036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장수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 16,66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33.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2.8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9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6,93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7,000원대,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26,00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7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26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26,000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부터는 좀 소폭 하락하는가 싶더니 30일부터 다시 상승했고요. 어제 형성된 29,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만 원이었고요. 영동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6,195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85.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3.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감귤 하우스입니다. 3kg 특품 기준 평균가 28,74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4,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4,18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28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5,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 어제 2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좀 회복했습니다. 오늘 가격 35,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22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3.4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습니다. 0.128톤 감소했습니다. 자,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61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1,000원대, 오늘은 22,000원대 평균가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1,287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0월 26일 27,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10월 29일 23,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9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27,000원의 최고가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8,000원 기록했고요. 구례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8,539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5.5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하락했습니다. 7.6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5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 2,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452원, 오늘은 3,000원 아래로 평균가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9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26일 4,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후에 보시면 10월 28일 가격 4,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0월 3일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10월 25일 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또 높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이후에는 다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가격 2,95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보시죠. 전남 영암군의 가격 2,32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무화과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무화과 최대 산지가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바로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이 영암에서는 매년 또 무화과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죠.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를 성황리에 또 마쳤다고 하네요. 네, 영암은 무화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일에 마무리된 이번 무화과 축제에는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영암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무화과 생산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영암 무화과를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무화과 농가를 비롯해서 전남 과수 농가에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태풍으로 과수 농가에 참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전라남도가 이상저온과 폭염, 또 가뭄, 서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품목마다 좀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매실과 자두, 포도, 복숭아, 오디, 복분자, 무화과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고요. 유자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니까 각 농가에서는 날짜 꼭 참고하셔서 또 보험 가입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창원 연구사와 함께 오늘의 과일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무화과가 좀 시중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화과 생산량의 변화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무화과 생산액 기준으로 2018년도에 한 314억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설 가지라고 해서 이제 하우스에 생산하는 가지가 한 3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생산액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실내로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통계치 자체가 잡히지 않았는데 2015년도 이후부터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그 효능들이 무화과 효능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서 무화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산액 통계에도 잡히질 않았는데 시설가지 생산량까지 따라잡았다니까 정말 좀 소비가 많이 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무화과를 지금 구입하고 있나요? 예, 무화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량이 슈퍼마켓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무화과를 찾게 되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전남 지역을 가다 보면 이제 가변에 이제 그 노점상 같은 형태의 무화과 판매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형태의 소비액들이 2012년도에 75원에서 2018년도에 200원으로
전체 비중으로는 여전히 적지만 어떤 새로운 판매처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화과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면 이 가구당 구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그 최근에 무화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들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0년도 기준에도 가구당 평균 구입액이 500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 2,700원, 비중으로 치면 한 400% 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가구 비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무화과를 산 구매 가구가 2010년도에는 3%였다가 작년도 2018년도에는 20%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떤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만 봐도 가구당 구입액이 5배 이상 늘었고요. 또 그러니까요. 구매 가구 비율이 7배 가까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무화과 생산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만한 특별한 좀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 무화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입량만 보더라도 12년도에 37톤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도에 2,600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약간 주춤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과다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 생산 물량 영암을 포함해서 95%가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뭐 생산량이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무화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좀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생산 농가에서 출하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화과가 익으면서 겉표면이 이제 적색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네. 이 적색이 이제 표면 전체로 골고루 퍼진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무화과로 판단을 받고요. 또 과즙 안에 과즙이 붉은색을 띠고 있을 때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또 이제 사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밑둥이 이제 터지는 부분이 별 모양 아니면 열십자 네. 모양으로 좀 네. 균일하게 터지는 형태 이런 형태들의 무화과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무화과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니까 저도 덩달아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무화과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 경락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5.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07.8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2.25톤 감소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2,44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1,000원, 최저가 38,000원이었고요. 어제는 55,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52,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02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보시면요, 6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한 3,000원 정도 빠지면서 10월 28일 가격 58,000원까지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28일 기점으로 다시 좀 상승 흐름 잡으면서 오늘 보시면 61,000원의 최고가로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0월 3일부터 10월 14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지금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올해 그래프의 특징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14일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소폭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간격은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52,444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평창군과 홍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61,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홍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9,93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당근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당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근 하면 떠오르는 경매사님 이덕범
경매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좀 저기 지냈어요? 삐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멋지게 소개했는데 어때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늘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늘 왜 자기만 부르냐고 막 이러면서 경매사 당근 경매사님들 많은데 예, 예. 왜 나만 부르냐 막 지금 화내셨잖아요. 방금 전에.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죠. 네,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경아 씨 보면 얼마나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그러네요. 뭐 방송 전과 후가 많이 다릅니다. 자, 경매사님 일단 예. 당근이요. 지금 저 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예. 와, 올해 사실 태풍 때문에 그렇죠. 제주도에 당근 피해 너무 많았잖아요. 많죠. 예, 예, 그래서 예. 좀 양이 가장 이제 추워질수록 이제 당근 양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인데 예, 예. 오늘 일단 경매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오늘 좀 어땠어요, 경매는요? 오늘은 금요일은 저희가 당근이 반입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그 물량을 중매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당근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예, 20kg 특분 기준에서 강원도 홍천거 평창거에서 55,000원부터 61,000원까지, 그다음에 충청도 거는 한 26,000원에 35,000원, 그다음에 김천 거는 한 3만에 35,000원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이 경매가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덕봉 경매사님이 이 경우 안 좋아하는 거 맞아요. 빨리 그냥 묻지도 않은 것까지는 시세까지 훅 그냥 지금 멘트하시고 좀 빨리 가실 거예요 지금요? 아니 아닙니다. 예. 예, 출장 다녀왔죠. 좀 피곤해서. 예, 네. 예, 예. 한마디로 지금 현재 당근 경매 분위기는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시세 역시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을 예, 예. 짚어주셨는데 예, 예. 양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반입량 오늘 양부터 한 체크하자면 어느 정도 좀 들어온 상황일까요 현재? 예, 지금 뭐 강원도 홍천, 평창 지역으로 해서 총 62톤이 그 가락시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뭐 전년 대비 물량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냥 뭐 꾸준한 반입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더불어 경북 김천 지역으로 해서 충북 영동 지역, 그 내륙 지역이 지금 또 조금씩 물량이 좀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지금 작년 이제 반입량을 비교를 해봐도 네, 예. 현재 반입 큰 차이가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재배 면적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아니 좀 수확 시기에 작황이 굉장히 부진해서 물량을 좀 감소했습니다. 네. 예. 경매사님이 이제 먼저 지역별 시세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예. 쭉 들어보니까 우리 예. 시세가 지역별로 참 큰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이제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게 말씀해주신 강원도 평창 예, 예, 지역인데 예, 예, 예. 좀 좋은 시세부터 해서 좀 쭉 한번 다시 한번 나열해 주세요. 네. 예. 지금 뭐 가장 좋은 그 시를 받고 있는 게 강원도 홍천, 그다음에 진부 평창 진부 지역인데 이제 우리 종자를 좀 좋은 거 썼어요. 그거 드림 세븐이라고 제주도 종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당근이 좀 곱고 좀 선별이 잘 되고 좀 이쁘고요. 충북 영동이나 경북 김천 그 지역은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당근이 좀 짧다 그러죠. 좀 그런 당근이 좀 많이 좀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상황에서. 예. 말 그대로 오늘이요 당근 지금 20kg 기준에서 55,000원에서 지금 예. 61,000원까지 지금 예, 예. 형성한 상황입니다. 예, 예. 요 시세가 지금 강원도 평창 시세이고요. 그렇죠. 이제 다른 지역들은 조금 가격이 조금 떨어져요.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현재 지금 주 출하 지역들 한번 같이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주 출하 지역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평창 진부, 뭐 지금 이제 이쪽 밑에 내륙 지역으로는 뭐 충북 영동, 그다음에 경북 김천 그쪽 지역이 지금 이제 출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작황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 재배 면적은 증가했는데 거기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작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짧은 게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당근 네. 자체가 예. 당근 자체가 좀 크지 못하고 예, 크지 좀 못하고. 짧은 예, 우리 예. 경매사님을 좀 닮았네요. 그렇죠. 네. 예, 저 네. 닮았습니다. 네. 예, 짧고 굵고. 예. 현재 지금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게 강원도 평창 지역인데 예, 예. 좀 이유를 짚어주시면 그 지역들이 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종자를 그 전에는 이런 종자를 안 쓰고 이 제주도 종자는 드림 세븐 종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끝맺음도 좋고 당근이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봐도 사실 뭐 강원도 평창 지역이 좀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예, 예. 사실이고요. 예. 뭐 서두에도 좀 짚어드렸지만은 올해는 이 태풍 영향 때문에 그렇죠. 특히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이 산지 제주도 지역의 당근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지만은 예. 이렇게 좀 시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시세가? 아무래도 뭐 좀 제주 당근이 60% 가량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좀 손실이 없습니다. 물량이 전년 대비. 예, 그리고 또 재파종할 시기에 또 비가 와서 이제 다 무로 다 좀 전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파종을. 예. 당근 감자가 다- 심다가 다 무로 바뀐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 시기를 너무 놓쳐가지고 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당근이 좀 많이 좀 1월 달까지는 당근이 크게 제주도 물량이 큰 이렇게 나올 양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세는 아무래도 시세는 좀 고단가를 형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당근이 정말 나올 당근이 안 보일 정도로 예, 예. 지금 워낙 현재 좀 반량을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어요, 사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시세만큼 이제 높은 단가를 형성하는 게 사실일 텐데 그렇죠. 예. 양이 적어지면서 고단가는 큰 의미, 산지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물량이 좀 받쳐지면은 네. 농가도 살 수 있고 저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뭐 물량도 없고 고단가만 형성되면은 좀 다 힘들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오늘 당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네, 현재 지금 들어오는 반입되는 당근 품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당근의 그 품종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도는 후지모리 당근을 종자를 썼는데 올해 금년부터는 이 드림7 종자를 제주도 종자를 써가지고 참 당근이 참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끝맺음이 좋고 좀 이쁘고 좋습니다. 색태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좋은 시세 당근은 어떤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선별이 좋고 부패가 안 나오고 좀 일자로 쭉 뻗은 당근이 좀 좋은 당근이죠. 예. 지금 현재는 뭐 품질상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네요. 네,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당근은 다 좋습니다 지금. 네, 예. 아유,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구매력은 좀 어떤 수준일까요? 구매력은 뭐 물량 대비 좀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구매력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예. 김회사님 현재 그 당근 경매하실 때 예. 경매사님은 좀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은 뭐 부패가 나오지 않는 거 하고 지금 뭐 선별 그 크기라든지 뭐 색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뭐 부패라든지 색택을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뭐 중도맨들 역시도 품질을 이제 보고서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우리 당근 뭐 높이 좀 보여주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좀 좋은 품의 지금 당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경매사 좀 깨끗한 거 좀 갖고 오지 왜 이렇게 다 흙이 묻었어요 이렇게? 예. 깨끗하면 중국산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척은 중국산이죠. 예. 저는 반질반질 깨끗한 게 좋은 줄 알고 그것만 골랐거든요. 아닙니다. 흙이 묻어야지 국산이고. 예. 그 깨끗하고 좀 세척한 거는 세척 당근이라서 중국산 당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 말 그대로 신토불이 신토불이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당근은요, 딱 얼굴 높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좀 거칠거칠하니 흙도 좀 묻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국산 당근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매사님, 다음 주 당근 흐름 어떻게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뭐 계속 뭐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시세는 뭐 고단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예. 반입량은 좀 반입량은 아무래도 지금 강원도 지역이 이제 출하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내륙 지역 위주로 물량이 이제 큰 물량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예. 시세는 조금 더 이번 주보다 좋은 시세 전망을 해주셨고요. 말 그대로 사실 이제 제주도 산지에 계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름을 좀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 딱 보시고요. 김 이사님 여기 화면 보시고요. 우리는 가락동에서 당근 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힘낼 수 있게 이야기 들으면은 산지에서 힘낼 수 있다. 그 한 말씀 딱 전해주시죠. 네. 하여튼 뭐 태풍 아니, 짧게. 네. 짧게 하여튼 여기 보시고 자 산지에 계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락동에서 당근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늘 이렇게 깨끗한 당근을 샀었는데 저도요. 중국산이라는 네. 걸 처음 알았습니다. 흙이 묻은 당근이 국산 당근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최근 생산량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당근의 도매시장 반입량의 변화를 가지고 생산량의 변화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36,000톤이었던 게 작년도에 44,000톤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 시기 동안에 작황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 3년간만 살펴봤을 때는 항상 4만 톤 이상의 반입량을 최근에 계속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근은 수입도 참 많이 되는 품목인데요. 아까 뭐 경매사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세척 당근이 많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지만 당근 수입 현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당근 수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10만 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가격으로 치면 5,600만 불 정도 되는데요. 당근은 13년도까지는 사실은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3년도 이후부터는 10만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는 수입 물량이 한 10만 톤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0만 톤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수입 금액 같은 경우는 그 수입하는 시기에 국내 당근 가격과 그다음에 수입국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매년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매년 10만 통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당근이 수입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당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계절을 가리지 않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당근의 연중 소비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당근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구입액을 좀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9,500원에서 11,000원 이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매 횟수, 구매 빈도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가구당 8회 수준이었다가 작년도 2018년도에 5.5회로 사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당근의 소비도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월별로 살펴보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800원, 가구당 평균 800원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겨울철 되면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과 12월에는 가구당 평균 700원 정도로 소폭 감소하는 이러한 패턴을 매년 이제 반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당근 소비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좀 구매를 하는지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슈퍼마켓, 그다음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요 세 군데의 채널에서 대부분의 당근은 구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네. 이제 특이한 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구입액은 매년 감소해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가구당 평균 4,300원에서 2018년도에 5,500원. 그래서 슈퍼마켓 구입이 당근은 좀 늘고 있다.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당근을 평가하는지 그 기준도 좀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맛하고 그러니까 외형하고 선별하고 색택, 손질 상태 뭐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름이 없고 그 꼬리 부분, 그러니까 끝에 뿌리 부분이 비대한 형태를 좀 좋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 시에 개당 무게가 균일해야 됩니다.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당근 한 개당 무게가 균일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근 특유의 품종 특유의 색깔, 그 다음에 진한 주황색을 띠는 어떤 이런 색깔이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해당 농가에서 출하 시기에 일정 물량을 매일 출하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조건에 잘 맞춰서 키운 당근 출하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출하 전략을 좀 잘 세운 우수 농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이 시기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조생종 당근이 나올 시기인데 네. 그 지역도 이제 구자라는 지역에 이제 공선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 조직화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특색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직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트나 시장이나 수출이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서 농가 수취 가격을 유지하는 어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특히 이 제주산 친환경 구자 당근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늘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네. 가격 폭락 시에는 산지에서 직접 폐기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도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한 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수 사례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집중분석 품목 당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소매가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194원입니다. 최고가 11,920원, 최저가는 4,17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0원 더 떨어졌습니다. 고랭지 배추도 보시죠.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5,027원입니다. 최고가 6,000원, 최저가는 3,930원이네요. 어제보다 114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4,847원이고요.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는 4,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원 떨어졌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059원으로 어제 9,140원보다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보시면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1,524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494원, 어제보다 10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202원으로 어제보다 역시 소폭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농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금융과 소비 촉진, 수매, 농장 활동 등 4개 부문에서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선 금융 지원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또 수매,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한 세대당 1,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전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또 영농우대 특별 저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1.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좀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꼼꼼히 체크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날씨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교차는 크긴 하지만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좀 함께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무사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강과 감귤 그리고 농기계 검정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